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애린입니다.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한 1분기 잠정 실적은 이미 하루 전에 선반영 돼버리는 바람에 어제 우리 증시는 투신권의 매물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날이었죠. 장 초반만 2059선까지 비트했을 뿐 결국 종가상은 2047선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하루 전 거래일보다 채 1포인트도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옵션 만기를 이틀 앞두고 외국인들의 선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박스권 돌파가 어렵겠네라는 전망을 미리 했던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조용하게 흘러갔어요. 어닝 시즌을 앞두고 전강 후약 패턴, M&A 진료가 끝까지 주가를 붙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좀 화제가 됐었던 거는 WTI가 올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얄 더치쉘이라는 석유 회사가 영국에 있는 가스 전문 업체인 BG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기가 되면서 유가가 더 뛴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공급 과잉 우려를 잠재우는 그런 보고서를 내므로 인해서 유가의 상승세에 더 부채질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 듯하고요. 어제 급등했던 중국장 그리고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알려줄 일본의 거침없는 상승세도 같이 한번 챙겨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곧 개장합니다. 오늘 출발 상황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님,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투신권의 매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윤 대표님.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가지수가 전일 미국장에 힘이고 좀 좋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지수와 좀 연계해가지고 달러 강세에 힘입은 수혜 업종들, 수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좀 이틀 연속 유가가 급등을 많이 했었죠. 미국의 6월, 9월분 원유 생산 재고량이 좀 증가된다는 뉴스와 함께 유가가 뭐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53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거에 힘입어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업종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유가가 좀 상승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유가는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업종을 뭐 1년 6개월 가져가시겠다 생각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한 1개월 아니면 뭐 보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까지 일단 반등했지만 절대적인 레벨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저유가가 지속될 거다. 관련된 종목 보는 것이 좋겠다 얘기였습니다. 황 멘토님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 자체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었죠. 지금 강달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국내 증시에도 이런 영향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역시도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종목들을 선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4월 8일 수요일 우리장 오프닝벨이 울렸죠. 일본 증시 니케이는 지금 2만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0.5% 추가 상승에 19,729포인트에서 개장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또 좀 빨리 좀 따라가봐 줬으면 좋겠어요. 연고점을 돌파한 코스닥의 시초가도 궁금합니다. 윤 대표님. 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거래소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03% 오른 2048.75포인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5포인트 오른 669.37포인트에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니케이 지수가 9,000포인트에서 지금 2만 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여지없이 1,800에서 2,000, 2,200 요 사이에서 왔다 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1,800포인트에서 벌써 4,000포인트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양쪽 일본과 중국 쪽에서는 가파르게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 2050포인트, 이 60포인트 이 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힘을 모아가는 요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목요일 옵션 만기죠. 목요일 옵션 만기도 있고, 이제 미국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미국의 전체 업종들, 그리고 많은 섹터들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미국이란 지수에 의존하지 말고 한국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멘텀을 한국 증시가 꾸준히 갖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 쪽에서 더 이상 호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호재가 나온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하를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6월에서 9월이나 12월을 연기할 것이다. 이 기준금리와 관련된 코멘트 빼고는 미국에서 호실적이 아니면 호재가 나올 만한 이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 좋게 나오는 업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양시장 괜찮게는 출발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2050선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668선까지 올라가면서 670선 돌파를 오늘 또한 레벨업해서 노려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수급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본이 오늘 괜찮게 출발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2월에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1조 4,400억엔 흑자가 나서요. 예상치는 한 1조 2천억엔 정도 늘지 않을까 했는데 흑자 규모가 더 커져서 오늘 중시를 부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투신권의 매물이 오늘까지 이어질까, 무엇보다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파생 쪽도 살짝 좀 같이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오늘 거래소시장 쪽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3억 원 정도의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121억 원 정도의 매도,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162억 원 정도의 매도.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제 개인들 제외하고는 물량들이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역시 지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래소시장 쪽에서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3억 원 정도의 매도인데, 일단 매도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힘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들 쪽에서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일단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수급 잠깐 확인해 보면요. 오늘 업종 쪽에서 본다면 이제 화학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15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27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송장비 쪽에서 15억 원 정도 매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 쪽,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그리고, 또 이제 만기일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요.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 쪽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에서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SOL,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이제 롯데케미칼,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 와야 되는 변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서 아마도 이제 이런 이벤트성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유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유가 이제 한계 마진이 거의 이제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계 마진으로 봤을 때도 역시 유가가 현재 구간대에서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쪽에서 아시아 쪽에 대한 원유 수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또 전해졌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봤을 때는 유가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너지 쪽 업체들, 정유나 이제 화학 업체들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업종이 또 있었죠. 바로 건설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건설주의 경우에도 유가 상승 시에 또 수혜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설주 역시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가 향후의 흐름을 또 보면서 투자에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지표들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업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요. 일단 뭐 옵션에 대한 그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들이 오늘 장에 또 작용을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흐름 자체를 간단하게 파악을 해드리면요. 결국 외국인들이 현재 외국인들이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했을 때 만약에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청산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방향성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방향성 자체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또는 떨어지고 있는지 이 추세 자체가 되게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꺾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만기일이 들어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롤오버되지 않고 당연히 이제 만기의 물량들이 청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일단 만기에 대한 부담감 자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크게 매물대가 크게 이제 쏟아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잠깐 짚어주셨지만 유가가 올 들어 최고치를 그리면서 오늘 정유화학주 모습이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요. 증권주는 일찍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증권주 같은 경우보다 유독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NH투자증권이나 현대증권 이런 거, 유한타증권 이런 것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것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는 증시에 맞춰가지고 좀 오버슈팅 된 게 좀 소화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에 보면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뭐라고 그래야 돼?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하나 사고 있는 게 뭐냐면 운수 장비에서 좀 24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전일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평 때문에 110억, 120억 가까이 전기전자 쪽에서, 그리고 전기, 가스업, 그리고 금융업, 통신업 이런 전체적으로 개인의 자금이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여러 업종을 보면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LCD 쪽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0.2% 오른 146만 6천 원, 삼성 SDI도 오늘 같은 경우는 0.7% 오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4% 정도 빠진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고, 이제 LCD 부품 쪽에서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1% 정도 튀고,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2% 정도 튀고 있는 상황이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에서가 1.1%, 2% 이런 쪽으로 좀 상승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였죠. 어제 미국 증시가 정강 후약 장세가 좀 보였었는데, 전일 강세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삭스에서나 아니면 연준에서 빨라야 금리 인상을 내년 2016년 후반에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6월이 아니라 9월이나 12월 언제쯤 해야 되나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전일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강세였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그거에 힘입어가지고 장 초반엔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재급등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돌발 종목 코너에서 화장품주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화장품주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도 KB 외환선물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미 닷새 만에 반등이 나왔고 장중에 1,090원까지 올라서는 듯했지만 호주가 예상 밖의 금리 동결하면서 반등 폭을 그에 못 미쳤었는데 오늘 얼마나 뛰면서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50전이 상승한 1,094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95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달러화의 조정을 유발했던 미국의 3월 고용지표의 부진이 일시적인 부진이었다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번에 달러와 약세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 6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금리를 인상하기 수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작게는 46,000명, 많게는 33만 1천명 사이를 오가는 큰 변동성을 보여준 바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미 고용지표의 추세적인 부진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믿음을 보내고 있고요. 미 연준의 긴축 정책이 단 한 번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화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2월 채용 공고가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과 전망을 강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장중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위험 선호도의 증가로 달러 N이 120.44엔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유로 달러는 1.0802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달러의 강세 속에서 달러원 1개월물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 1,095원 45전에 뉴욕 외국외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달러 원의 1,095원대 수준은 이전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수준으로서 오늘은 저항선으로 그 역할을 바꾸어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달러 원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약 달러 원이 1,095원을 안정적으로 상향 돌파한다면 이는 이전의 상승 추세를 다시 회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 대비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달러원 역시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고요. 1,095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스탑성 숏 포지션 커버가 등장할 경우 환율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미국의 3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이 의사록의 내용을 통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달러화의 강세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1원에서 1,098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FOMC 의사록 내용도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예전의 지지선이었던 1,095원까지 올라온 이상 여기가 안착되면 훨씬 더 달러화 강세는 다시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 들어봤습니다. 정 팀장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정유주를 봐야 되겠죠. WTI가 올 들어 최고치, 이래저래 일단 반등은 한 54불 근처까지 저점 대비 배럴당 10불 정도 올라왔는데 정유주가 오늘 한방 웃고 있습니다. 물론 울고 있는 항공주도 있지만 많이 우는 것 같진 않아요. 항공주 관련해서 유가 관련주들을 한꺼번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좀 더 봐야 될 것은요. 골프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존이 분할 상장 후에 지금 나흘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윤 대표님이 좀 살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정유주부터 좀 놓고 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오늘 4.9% 오른 5,000원, 4,500원 오른 107,000원 이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오일 같은 경우도 4.8% 3,300원 오늘은 69,700원 이 선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유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서부 텍사스와 유일하게 연계되는 ETF죠. 타이거 원유 선물 ETF 차트를 좀 틀어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가 자체가 과거에 120불 때부터 이게 언제죠? 작년 7월, 8월 이때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120불 때부터 쭉 밀려가지고 유가가 53불일 때 지금 바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유주는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만 수익을 나는 구도이긴 한데 ETF 자체, 서부 텍사스 기준 원유 자체가 이렇게 차트가 아래로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오일 차트 급등하고 있죠.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로 사실상은 갈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도 차트를 제가 띄워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 텍사스유 차트와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원유에 대한 상승, 원유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뭐 40불에서 50불, 뭐 55불, 뭐 요 사이에서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디가 뭐 사우디가 원유 생산의 최대국이죠. 어디 같은 경우도 사우디가 1,000만 배럴 이상 다음 달부터 증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원유가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저는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팩트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차트가 120불에서 50불까지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이랑 SO일 차트는 다운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면 결과론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지금 정유주가 이렇게 수급적 아니면 기술적으로 차트가 올려가지고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따라가셔야 되냐라고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외되는 업종, 소외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업종,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정유주 지금 사는 거는 뭐 별로 좀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시네요. 글쎄요. 저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유 업종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작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이 뭐 좋지 않나.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너무 올라있지 않나.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멘토님은요? 같은 의견이세요? 정유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유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서로 이제 반대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라는 게 사실 극적으로 이제 떨어지거나 극적인 부분에서 이제 거의 저점을 또는 고점을 형성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란 쪽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타결이 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유가가 강세 분위기로 가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이나 GS, 뭐 S-OIL 이런 이제 정유주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단매적인 측면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저는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랐다고도 하시는데 이렇게 전문가분들 네. 의견이 갈리니까 뭐 유가 전망은 뭐 골드만삭스 어디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다 다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의견이 또 갈리시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절대적인 레벨 대비.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업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네. 이제 유가 수준하고 이제 정유주들의 현재 주가 방향성하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디스카운트 많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라도 많이 올랐다는 건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네네. 봤을 때는 많이 보이긴 하겠지만 유가가 이제 지금 이제 정유주들이 떨어졌던 그 시점을 보게 된다면 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고점이 이제 17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예. 10만 원 정도 지금 초반 정도 가격대라면 유가 수준 자체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럴당 30달러 초반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예. 거의 이제 저점이 이제 2008년도에 한번 나왔었고요. 국내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도 뭐 최근에 두바이유 역시도 이제 거의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지금 SK이노베이션 또는 이제 정유주들에 대한 베팅 자체는 좀 모아가는 전략 쪽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기를 좀 종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 정유주는 찬성한다. 이런 뷰도 동시에 나왔다라는 거 같이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 좀 볼까요? 무섭네요. 골프. 예, 골프존 분할한 이후로 4일 연속 상승 상한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개인이 사고 싶어도 뭐 상한가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몇만 주죠? 50만 주 이상 쌓여 있으니까 500만 주겠네요. 500만 주 이상 쌓여 있으니까 살 수 있어도 못 사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따라갈 수도 없고 네. 뭐 오늘 뭐 따라가서도 안 되고 네. 뭐 유일하게 골프존 홀딩스 같은 경우는 분할한 이후에는 첫날은 하한가 갔다가 뭐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음날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존 홀딩스 어떻게 보면 골프존을 매수를 못한 사람들이 뭐 요거라도 가지 않겠는가라는 심정으로 뭐 좀 잡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조금 따라가시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지금 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하셔도 골프존을 매수하셔야 되는 입장이지 홀딩스를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과열된 상황에 뭐 꼭 올라타셔야 되는 네. 되는 거냐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앞으로 주식 투자할 시간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 가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골프존을 만약 갖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의 2배, 3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약속드린 대로 봐야 되겠죠. 사실 뭐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서 화장품주 너무 많이 올랐다 얘기도 사실 많이 나왔었고 저도 드렸었고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문제는 실적이 공개도 채 안 됐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도 또 간다는 거죠. 그것도 급등에 급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코리아나가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화장품주는 정말 냉정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와 전혀 다른 주가의 모습 보이고 있어요.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나오니까요. 한진해운도 역시 1분기 기대감 같이 한번 쭈르륵 보죠. 멘토님. 네, 일단 뭐 코리아나 오늘 12.4%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아마 제가 화장품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렸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사실은 네, 다 그런가요? 많이 올랐다고.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이제 화장품주가 뭐 꺾일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죽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그 수익 실현을 또 하셔라라고 이제 그때 방문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현대제철에 대한 뭐 그런 인식 자체도 그렇고 사실 중국 쪽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거든요. 네. 코리아나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머지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서 뭐 실적이 얼마나 이제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미 적정 밸류에이션은 이미 초과가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 뭐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실적이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 정도의 슈팅 자체는 어느 정도 거품이 좀 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얼마 전에 급락했을 때 다시 한번 딱 반등을 주니까 아마 정리를 거의 다 하셨으리라 믿는데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수익이 더 나네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같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따라붙는 뭐 신규 매수자의 영역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번 밀렸다 다시 한번 반등이 준다. 그리고 한번 그 전에 투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조금 의아해요. 그리고 네.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만약에 개인들이 좀 따라붙기 쉬운 따라붙기 정말 이제 매력적인 그 흐름에서 지금 주가가 또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따라붙는다면 오히려 이제 이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도 물량을 조금씩 정리를 해두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철강주 쪽에서는 현대제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포스코에 이어서 오늘 또 현대제철까지 좋은 얘기 나오네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2.8%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철강주들의 경우에는 이 흐름을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왜 이렇게 같은 섹터인데 다르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조사를 좀 받고 있죠. 그래서 네. 포스코 건설에 대한 그런 이제 여파 때문에 사실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 뭐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이제 현대제철 쪽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건 네.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BDI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BDI 지수 BDI 지수보다는 이제 지금 철강 쪽을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국제 철강소 가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2012년도 지금 뭐 1월달부터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를 쭉 나열을 해보면, 지금 현재 2015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소 가격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유주들하고 좀 비슷한 인식일 수도 있는데, 네. 철강소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철강주들이 또 쉽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이 또 높고요. 현재처럼 개별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에 대한 반사이익 쪽이 오히려 이제 주가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해운업종 중에서 이제 한진해운인데. 잠시만요. 그럼 현대제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8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AIIB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주로서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철강업종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은 충분히 모멘텀이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잡아드린다면, 지금으로서 이제 8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유로 네네. 가져가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한진해운을, 해운주 말씀을 좀 드리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BDI 지수 보여주시겠다고. 네. 예. 한진해운 오늘 뭐 0.4% 정도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중요한 건 BDI 지수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좋겠죠. BDI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해운주가, 최근에 뭐 바닥에 대한 인식, 뭐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어떤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해운주의 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중요한 것도 유가죠. 유가도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BDI 지수 자체를 보게 된다면 사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해운주가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이제 벙커시유를 보게 되면 벙커시유 자체가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선박에 대한 어떤 이제 선박을 싣고 나르는 그런 이제 수요 자체가 지금 뭐 확실하게 개선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붙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해운주도 그렇지만 이제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은 있었지만 항상 쇼크를 또 내왔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는 역시 이제 따라붙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끄는 수요가 느는 것이 아니라 비용 감소로 인한 실적 개선이라면 글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해운주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지금 S-오일은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 신한지주 얘기해보죠. 와, 이 자리에서 증권주 얘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은행주 얘기는 뭐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금리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은행주는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은행주 전망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는 자리 오늘 있었으면 좋겠고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짜증이 나시죠? 예, 43,000원대. 저를 붙잡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하이닉스 어떻게 되냐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하이닉스 전망 들어보고요. 제우스도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은행주 얘기부터 해보죠. 예, 신한지주 오늘도 1.3% 550원 하락 39,500원 52주 신저가 KB금융도 0.4% 하락 BS금융지주도 1.3% DGB금융지주도 0.4% 제주은행 2.9% 전체적으로 하락합니다. 저금리 기조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은행 업종 수익성 안 좋아지죠. 자, 그러면 언제쯤 매수를 하셔야 되냐? 매우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올 때 하게 하면 되겠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2분기 내에 금리를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추가로 2분기에 금리 인하를 한 후에 금리 인하를 또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쯤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시점이 이제는 은행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은행주 중에서는 탑 1은 저는 뭐 신한주주 뭐 빼고 경남은행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 은행주 말고 다음으로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왜 그렇게 빠진 거예요? 일단 수급이 다시 꼬인 게 제일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결국은 주가라는 건 이제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일 중국 쪽 BOE에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할 것이다. 결국은 중업체와 경쟁 우려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격 전갱이 들어가게 되면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7천억 발표했는데 그 중에 반도체 사업 부분이 3조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나오는 섹터는 분명히 반도체에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SK하이닉스가 4만 원이 5만 원대, 이때 작년 5월부터 4만 원, 5만 원대부터 벌써 1년간 박스권을 갇혀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시장에서 이미 수익이 날 것이라는 섹터, 날 것 같은 업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보다는 지금 장에서는 꾸준히 수익 내는, 꾸준히 예상되는 기업보다는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좋을 것 같네, 좋네, 요런 업종들, 요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억울할 것 같은데, 업황이 변경되지 않고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 4만원 초반대까지 밀리는 이런 저점에서 오히려 매수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지, SK, 안 되겠구나. 던지자, 이런 건 좀 어리석은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지사 또 거의 1년 가까이 참으셨는데 오히려 더 사서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물량 더 늘려서 한번 나중에 큰 슈팅 나올 때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우스라는 종목은 오히려 아까 같은 이슈 중국의 반도체 사업 진출 관련해서 수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오르네요.
그렇죠. 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국 쪽에서 결국은 중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BOE라는 회사가 반도체 뭐 진출할 것이다.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한번 했었던 뭐 납품 여력이 있었던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맥락으로 해가지고 제우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3.6% 오른 뭐 17,1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수익이 날 것 같은 업종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선 가기 때문에 뭐 조금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 같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갈아타기에는 좀 오패가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경남제약 볼까요? 레모나를 김수현 씨가 광고했다라고 해서 뭐 급등했었다. 전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또 상한가입니다. 대단하네요. 3위 각기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피아노 교육 열풍이 분다고 해요. 파인테크닉스가 LG의 메탈 케이스 채용 수혜의 최대 그런 종목이 될 거다. 분석 속에 오늘 역시 강세인데 어제 파이테크닉스를 보면서 파트론이 또 같이 겹쳐서 생각이 떠올라서 같이 좀 휴대폰 부품주 특별히 케이스 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제약 3위 각기 이 두 종목 먼저 보죠. 네. 경남제약이 오늘 상한가 지금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리죠. 중국 사람들이 한 번에 점프를 해서 네. 바로 이제 또 점프를 한번 하게 되면은 네. 일본이 가라앉는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지금 중국 쪽에서 가장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또 김수현 씨죠. 네, 그래서 경남제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레모나를 하나씩만 또 먹게 되면은 경남제약의 뭐 실적 가치 자체가 워낙 이제 크게 또 레벨업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이 또 주가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기대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한가라는 점에서 뭐 따라붙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미 오버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이미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남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보유하시되 추가적으로 이제 눌린다고 해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접근들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3위 각기죠. 이거도 역시 중국.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거의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그리고 종목들이 보통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에요. 네, 아까 현대제철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기 기대감이겠죠, 결국은. 그 기대감들이 결국 이제 3위 각기나 관련 중국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3위 각기가 최근 들어서 많이 급등하고 나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 쪽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사실 소득 수준이 일부 상위 계층들이 거의 이제 그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또 이끌어 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역시 이제 도시화에 대한 그런 물결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네.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뭐 소득 수준도 느는 과정에서 어쩌면 뭐 생활 수준 이런 자체가 좀 이제 향상되다 보니까 피아노에 대한 교육 열풍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3위 악기에 거의 이제 주요 주가 상승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중국 쪽에서의 중고가 피아노 시장 점유율 2위인 카와이의 지분을 또 인수했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3위 악기에 대한 뭐 중국 시장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게 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정에서 역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간다. 이런 과정에서는 역시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역시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면 한 차례 5,000원 밑으로 한번 밀려 내려왔을 때 그 정도에서 네. 한번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대응만 좀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하고 이제 파트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트론의 경우에 이제 뭐 지금 14,450원 정도, 지금 0.3% 정도의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케이스 쪽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과거에 또 슈켄 코리아라는 이제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아이폰 예. 쪽에 대한 그런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갔었어요. 이게 역시 이제 파트론 쪽에서도 이제 지금 반영이 파트론이나 이제 파이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어느 정도의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액세서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좀 많이 남는 사업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에서도 과거에 갤럭시 그 노트를 또 만들 때도 결국 정품 그 케이스를 또 자체적으로 또 생산하게 맞아요. 됐던 이유 자체가 수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파트론이나 그
지금 현재 이제 파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반등이 나오고 꾸준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그런 이제 효과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부터는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나는 휴대폰 뭐 여러 가지 뭐 안에 들어가는 그런 뭐 전장 그런 기업들, 부품주, 뭐 반도체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 아이고 이 휴대폰 케이스 좋다 하시는 분들 파인테크닉스, 슈피겐코리아 그리고 어제 파트론까지 세 종목 가운데는 어느 종목에 제일 지금 매수하기 좋은지요? 일단 지금 뭐 파트론 같은 경우에 가격대로 봤을 때는 좀 좋은 가격대 위치를 해 있고요. 제가 이제 네. 부품업체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휴대폰 부품업체들, 갤럭시 6에 대한 그런 이제 S6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부품업체 쪽으로 잘 안 가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출고가 자체가 8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의 출고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더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그죠? 안에 이제 그 부품 자체로 더 고급적인 부품들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가격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그 수익성 개선이 부품업체들 쪽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맞은 압박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트론이나 이런 휴대폰 케이스 쪽으로 인식이 이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부품업체들보다는 케이스 쪽이 훨씬 낫다라는 인식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재료가 현재는 이쪽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바람을 타고 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트론이 현재 시점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좋습니다. 두 분의 오늘 투자 포인트 전략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윤동식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왔죠.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실적이 뭐 뒷받침이 돼야지 기업이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한 회사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주주에게 환원 자체가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에 힘입어 전체적인 업종들, 종목들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일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달러 강세에 힘입어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업종들은 분명히 수혜를 볼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업종들, 그런 섹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실적 시즌을 좀 맞이하신 장세가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일단 지금 역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네.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전략들을 본다면 사실 뭐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보고서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전략들 좀 머리를 좀 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실적 좋게 이제 보고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실적 쇼크가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발표일이 거의 뒤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처음에 접근하시고.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여유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이미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때 발표하고 나서 그 시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이 좀 멀리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중반부로 갔을 때는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쪽으로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한 투자가, 실적 좋아진대 하면서 거의 끝에 실적 발표 바로 직전에 사시는 모습, 그것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연회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쁘시네요. 네. 이번 주 이제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에 이제 강연회가 있는데요. 뭐 벚꽃도 못 보시고 강연회를. 네, 벚꽃은 뭐 그냥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내용이? 이번에 이제 브레인 멘토스 런칭 기념으로 해서 저와 이강무 멘토님 이 둘이서 공개 강연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그 장소로 본다면 이제 유한타증권 을지로 지점에서 이제 강연을 진행하는데요. 역시 뭐 저희가 런칭하는 기념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혜택들과 그 다음에 좋은 뭐 공략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온라인 방송이 또 있어요. 네, 지금 저의 이제 그 파트너인 이제 이강무 멘토님께서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9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대응하는 편안한 리딩을 또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네. 오셔서 지금 접속을 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연회 그리고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동식 대표 황민영 멘토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